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이어 대통령궁까지 점령한 뒤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파가 몰린 공항에서는 미군의 경고 사격 와중에 5명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결집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지만 미군의 철군 결정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 국민과 동맹국 인력의 철수를 위해서는 1,000명의 추가 병력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상원 의원들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로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가 재건될 것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9.11 20주년이 테러 조직의 공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를 강타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1,297명, 부상자 5,7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실종자도 많은 상태로 인명피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일제히 대면 수업으로 개학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재확산 속에서 학교, 학부모, 교사들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LA 통합교육군의 교사, 교직원의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 상태로 매주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 신청이 3%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3,3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4,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확대되면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면역력이 떨어진 주민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각 주치의에게 문의해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 유명 인사가 10대 아들과 가짜 백신 접종 카드로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는 유혈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옐런 블라인더 전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 대응해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했지만 내년 중에 풀려 금융정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12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지난 토요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편 이 칼리지 엑스포는 한국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내년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막판 야권 단일화에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강주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여성과 청년 표심을 공략하며 정책 행보에 본격 나섰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PGA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 윈덤 챔피언십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하체고 기온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So big day for all of these kids. And they're going to see a lot of changes here, obviously, because of safety. So for starters, everybody has to wear a mask. You can see some of the staff here at Normand Elementary School here in Harbor City already on campus and masked up, getting ready for this exciting day. Also, every single person is going to have to be 자, tested every week. 즐겁고 흥분되는 날이긴 하지만 뭔가 좀 다르죠. 오늘 LA 통합교육부가 일제히 개학합니다. 새 가을 학기를 맞아서 1년이 넘는 기간 만에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개학 첫날 등굣길 이전과 비슷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 비슷합니다. 하지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계속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줄을 서야 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메건 라일리 임시교육감은 알다시피 올해는 지난해와는 확실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교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생과 교사, 교직원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 LA 통합교육부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가 걱정돼서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학부모들은 전체 3%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일요일 하루 LA 카운티 내 신규 감염이 3,356명으로 전날 토요일에 비해 773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8명으로 크게 하락했고 중환자 수도 377명으로 23명 줄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만 전날보다 3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요 수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그러나 어제가 일요일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일주일 사이 일일 평균 신규 감염이 계속 3,000명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델타 변이 확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주 동안에 걸쳐서 신규 감염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부스터샷 추가 접종 시작됐습니다. 암 환자 등 면역 취약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에 이미 돌입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면역 체계 취약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장기 기증을 받은 환자, 암 환자, HIV, 에이즈 환자 또는 면역 억제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해당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전에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각자 주치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최소 28일이 지나야 3차 접종을 맞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추가 접종 대상자들도 역시 접종 후 28일이 지난 후에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 장소 중에서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접종이 가능하고 물론 존슨앤존슨도 가능합니다. 부스터샷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스터샷 대상자라는 것을 접종 장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코로나 예방 감염될 확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은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의 감염률은 10만 명당 243명, 그리고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감염률은 10만 명당 66명에 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단 한 차례만 접종을 받은 주민들에 비해 입원할 확률은 14배나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이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백신을 접종을 마친 주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고 감염돼도 건강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훨씬 낮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접종 증명서 잘 가지고 계시나요? 이 디지털 접종 증명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휴대폰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보자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LA 한인사회 부유층 저명 인사가 10대 아들과 함께 하와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와이 공항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에 거주하는 57살의 노버트 정 씨와 정 씨의 19살 난 아들 트레버 정 씨가 가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카드를 이용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 지난 8일 하와이 공항 검역국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와이 지역 방송이 전했습니다. 노버트 정 씨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아서 갤러거 보험사 등에서 일해왔으며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할리우드의 LA 컨트리 클럽 멤버가 되어 LA 한인 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노버트 정 씨의 아버지는 80년대 후반 한국 정부의 경제 고문 역할을 한 저명 학자이기도 합니다. 하와이 검찰이 커뮤니티 일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정 씨 부자를 공항에서 체포했으며 정 씨 부자는 하와이의 안전여행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와이 지역 방송인 K혼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카드 위조 혐의로 하와이에서 체포된 것은 정 씨 부자가 처음이라고 하와이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와이는 방문객들에게 열흘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카드를 제출하거나 코로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정 씨 부자는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와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 사법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 씨 부자가 위조 카드를 제출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법무부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가격리 위반이나 서류 위조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커뮤니티로부터 적극 제보를 받아 케이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 부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000의 벌금 혹은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테네시주 멤피스의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가 올 들어 3천여 장의 가짜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세관 요원들이 매일 밤 중국 선전 지역에서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로 오는 화물을 통해 기재란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여러 장의 위조 백신 카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조 카드는 가짜 백신 접종 카드와 가짜 접종 카드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고가 상단에 인쇄돼 있고 접종자의 이름과 생일 같은 신상 정보, 또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날짜 등을 적을 수 있는 공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를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결국 유혈 충돌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LA 도심 한복판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한 명이 칼에 찔리는 등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LA 시의회가 식당, 술집, 체육관, 영화관, 쇼핑몰 등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화난 우파 시위대가 LA 시청 앞에 지난 토요일 모였고 또 좌파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유혈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념품을 든 우파 시위대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의료 폭정이라고 주장했고 좌파 단체는 우파 시위대를 향해 파시스트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흥분한 우파 시위대와 좌파 단체들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도심 한복판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토요일 날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한 명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LA 유혈 충돌 사건뿐만이 아니라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새로운 분열을 초래하고 정치적 화약고로 다시 백신 의무화 조치가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체 1억 280만 가구 중에 36%가 월세를 내는 세입자인 이곳 미국에서 세입자 퇴거위의 연장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습니다. 위헌 논란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 퇴거위의 조치 연장을 강행하면서 소송과 혼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면서 집세를 4개월간 밀린 이 40대 남성은 지난 2일 법정에서 퇴거 명령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걸 막고자 지난해 9월 도입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7월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the pandemic and the coronavirus, and then being backed up on my rent, and my landlord doesn't want to hear it, so he got me evicted.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센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1,140만 명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360만 명이 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 승인 없는 퇴거 유예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Unfortunately, Supreme Court declared on June 29th that the CDC could not grant such an extension without clear and specific congressional authorization.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소송을 불사하고 지난 3일 퇴거 유예 조치를 10월 3일까지 2달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적용 지역 인구는 90%에 달합니다.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6억 달러, 우리 돈 54조 5천억 원이 아직 현장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2달간 이를 집행하면 숨통이 트일 거라는 보관입니다. Almost $50 billion was allocated, $46 billion. Less than 10% of that has been spent. Around $3 billion is reported to me. 각 지역에서 소송과 혼선이 따르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법원도 연장 조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 퇴거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밀린 집세 때문에 말다툼 끝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총을 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를 둔 전국의 3,600만 가구에 대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 8월분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1인당 매달 최대 $300씩 올해 6개월간 지급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 차일드 텍스 크레딧 2차 페이먼이 3,600만 가구에 지급된 것입니다. 이번 현금 지원을 통해서 6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300, 6세 이상부터 17세 사이의 자녀에게는 월 $250가 지난 7월부터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투신한 미주 한인 필립 안 선생과 캘리포니아 지역의 임시정부 비행학교에서 활약한 손이도 선생 등 미주 한인 선조 11명이 새롭게 독립운동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지난 13일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필립 안 선생과 손이도 선생 그리고 1919년 충남 철원에서 일어난 광부만세 시위를 이끈 박찬신 선생 등 모두 24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미주 지역 한인들은 건국훈장 애족장의 진영규, 건국포장 김봉희, 노형달 손이도, 심상목, 윤은섭, 이영옥, 조덕중, 한준상, 허영보, 그리고 대통령 표상의 필립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11명이 추가돼서 미주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모두 3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치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점에 달았던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최고 대학 입학 세미나 제12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지난 토요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 그리고 한국TV가 공동 주최한 이날 칼리지 엑스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줌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어 남가주는 물론 전 미주,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해 뜨거운 호응을 거뒀습니다. 제니 위트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 마리김 아이보리우드 대표, 그리고 김원종 보스턴 에듀케이션 카운슬러 등 전현직 입학사정관과 각계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확 바뀐 대학 입시 트렌드와 명문대 입학 비결을 전했습니다. 제니 위트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은 명문 사립대학이 신입생들을 뽑는 과정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심사 과정은 1차로 입학처 심사위원 1명이 지원서를 훑고 등급을 매긴 다음 2차로 다른 심사위원이 추가적인 의견을 내고 학생의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대기에 대한 의견을 쓴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들의 경우 위원회로 넘겨져 회의를 거친 다음 해당 학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들에서 SAT와 ACT 점수가 선택 항목이 되다 보니 SAT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같은 상황의 학생들과 비교한다 전했으나 시험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니 위트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입니다. First of all, you need to personalize it. Colleges see the activities and awards on your applications, so you don't want to spend this time re-talking about your activities and awards. 마리게 마이버리우드 대표는 UC 대학들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SAT, ACT 등의 시험 점수가 필수에서 누락되면서 지원자들이 늘어나 치열해진 입시 경쟁에서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 입학 에세이 등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holistic side of who you are, and you want to treat every part of that application in that way. 김원종 보스턴 에듀케이션 카운슬러는 아이비리그 합격을 좌우하는 교회 활동 5가지의 원칙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회 활동 선택에 있어 자신만의 장점을 살리고 많은 활동 내역들보다는 리더십 직책을 맡는 것이 좋으며 교내 새로운 동아리를 창설해 회장직을 맡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Students' intellectual imagination, strength of character. These are critical factors that they're looking for.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 전역,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유튜브와 줌링크를 통해 실시간 접속해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전하고 명문대 합격 노하우를 챙겼습니다. 이날 엑스포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튜브와 줌 채팅을 통해 잘 정리된 충실하고 알찬 대입 정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행사 주최 측에 고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는 유튜브 채널 한국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겠고 오늘까지는 덥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세 자릿수까지 기록되면서 남가주의 반짝 더위를 보였지만 오늘을 끝으로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지역에 따라 4도에서 10도가량이나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부터 이번 주말을 향해 갈수록 1, 2도가량씩 더 떨어지면서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0도에서 9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60도 초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야외 활동에도 큰 무리 없는 낮 기온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당분간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9도, 7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 63도, 해안 지역은 77도, 6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8도, 낮 최고 기온 88도로 LA와 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제뉴스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까지 점령한 뒤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은 탈레반을 믿지 못하겠다며 탈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파가 몰린 공항에서 미군 경고 사격 와중에 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결정을 한 지 4개월 만에 철수하겠다라고 명령한 지 4개월 만에 정권이 바뀐 겁니다. YTN입니다.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지 하루도 안 돼 탈레반은 대통령궁까지 접수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기도 내리고 곧바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통치 방식도 곧 정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an Afghan inclusive government, this is the demand, the will, and the want of the people of Afghanistan. They want this government.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개방적 정부 구성 의지를 알리고 아프간 주민과 외교사절의 안전 보장도 다짐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주민들은 서둘러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항은 한시라도 빨리 아프간을 빠져나가려는 인파로 아수라장입니다. 활주로까지 밀려들어 막무가내로 비행기에 태워달라는 시민들로 공항 운영은 마비됐습니다. 미군이 경고 사격을 하며 해산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아프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옵니다. 현재 카불발 민간 항공기 운항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등 60여 개국은 탈레반의 외국인과 현지인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국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탈레반을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아프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호물자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국 대사관 인력 탈출도 빨라지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 대사관 인력 전원이 대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대사관 인력이 현재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있으며 공항 주변은 미군에 의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한편 이번 아프간 정부의 붕괴는 46년 전에 남베트남의 패망을 연상시키다고 중국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인접국가 중국은 탈레반이 사실상 아프간 정권을 장악하면서 테러 세력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함락 직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상공을 미군 헬기들이 긴박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인근 공항으로 미국 관리들을 태워 나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46년 전 남베트남 패망 당시 미국의 사이공 탈출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TV는 1975년 사이공 미국 대사관의 모습을 현재의 카불 상황과 대조해 부각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군 철수가 아프간 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탈레반에는 아프간의 평화와 재건에 참여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레반이 신장의 이슬람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하지 않을까 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탈레반이 대세를 장악하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탈레반의 2인자를 텐진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장 독립운동단체와 관계 단절을 요구했는데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은 떠났지만 중국은 탈레반의 사실상 재집권으로 신장 문제에 바짝 더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재장악한 가운데 국제 주요 항공사들이 아프간 영공을 피하기 위한 항로 조정에 나섰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항로 변경으로 미국 인도를 오가는 항공편 다수가 운항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은 추가 공지 때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행 운항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과 버진 애틀랜틱도 아프간 상공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의하면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현지 시각 오전 3시에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지나는 상업용 항공기 없었습니다. 대신 대다수 항공기가 인근 파키스탄과 이란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항로 조종을 검토하는 항공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카불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빨리 국외로 도피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가니 대통령이 탈출 당시에 엄청난 양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관의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16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정부가 붕괴할 때 가니 대통령은 돈으로 가득 찬 차 4대와 함께 탈출했고 이 돈을 탈출용 헬기에 실으려 했지만 다 들어가지 못하자 일부를 활주로에 남겨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전국을 장악한 탈레반이 전날 카불마저 포위하고 진입하려 하자 부인, 참모진들과 함께 국외로 급히 도피했습니다.
현재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가니 대통령의 행선지를 두고는 언론 보도가 각각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가니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은 아프간 당국과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오만에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메흐르 통신은 현재 가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을 향하지 않을까라는 이 추측성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재장악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가 종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2년 안에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가 재건돼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알카에다 외 다른 테러 단체들도 안전한 피신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아침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내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고 앞으로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만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난 가운데 미국이 전쟁 20년을 넘어 30년째까지 진입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미군 철수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또 아프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라는 이번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얄 라마니 전 주미 아프가니스탄 대사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정권 재장악을 두고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며 이번 사태는 아프간 민주주의와 외교, 국제 원조, 지원의 엄청난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첫 여성 대사로 임명돼 지난달까지 활동한 그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심경을 묻는 말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탈레반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정권을 재장악한 것을 두고 우리 방위군의 사기 저하와 아프간 정치의 분열을 알고 있었기에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리브해 하이티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크게 늘어서 최소 1,297명이 집계되고 여진이 계속되고 이어있고 또 열대성 폭풍까지 다가오고 있어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IT의 재난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IT 재난당국은 전날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4에서 5의 강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여진의 공포 속에 집 밖에서 일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AFP 통신은 사실상 IT 전 국민이 바깥에서 밤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는 IT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에 집중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수색해 구조하고 있지만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막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폭풍까지 IT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추가 붕괴와 구조 차질이 우려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IT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극빈국 IT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포르토프랭스 부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최대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번 대지진은 지난달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피살로 혼란이 극심해진 가운데 발생해 IT 국민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전화에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거 프리미어리그 개막하자마자 아주 즐겁네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죠. 물론 지난 경기겠습니다만은 네. 손흥민이 그 해리 케인 선수가 주포였잖아요. 그 네. 토트넘에. 근데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뭐 이적을 하겠다, 또 마음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 선발로 출장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완투로 나가서
숙적 맨시티한테 그 후반 10분에 페널티킥 오른쪽에서 왼발 슛으로 아주 멋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1대0 맨시티 개막전 승리를 안기면서 지금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홈팬들은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경기장까지 막 난입을 할 정도로 경기가 아주 핫했고요. 그다음에 맨시티에서는 도대체 손흥민한테 또 당했어 하고 지금 아주 열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말 맨시티와 그 어떤 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아무튼 그 손흥민의 대활약은 그 토트넘뿐만 아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의 멋진 결승골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흥민이 과연 해리케인이 뭐 떠난다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완톱으로서 토트넘의 큰 견인차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소식입니다. 네. 지난 8월 14일 류현진 선수가 시애틀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 이날이 또 하필이면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8.15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 일본 그 투수가 기쿠치라는 투수가 나왔기 때문에 참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일전이다 이런 이야기 그 광복절에 그 한일전을 펼친다 이런 그 관심이 좀 많았는데 결국은 류현진 선수가 7회 초까지는 잘 던졌어요. 2점 내주면서 승리 투수 요건 3대2 상태에서 7회에 그 내려왔는데 그 트레브 리처스라는 그런 구원 투수가 나와가지고 승리 투수 요건을 총전한 무지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엄청 두드러 맞으면서 결국은 그 9대4로 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쉽게 일단은 그런 한일전에서 3대2에서 내려왔으니까 기쿠치에게는 판정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억지로 껴맞추자면 굳이 의미를 하자면은 사실 그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투수 대결에서 일단은 유현진은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유현진 선수는 아쉽게도 지금 6번째 그 패배 그래서 10승 6패를 기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봐요. 11승 6패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날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데. 네, 그 대신에 야구 이제 같은 소식 중에서 유현진은 좀 부진을 보였는데 LA 다저스가 뉴욕 매치와의 원정 3연전을 싹쓸이했어요. 이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 이상이죠. 그리고 그 사실 그 뉴욕 매치들이 그 핫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투수 맥스 슈어저가 2년 만에 두 자릿수 10승 4패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 그 지난달 영입됐잖아요. 잘 들어왔네요. 네, 그게 일단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쉽다면은 이제 결국은 그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구 우승이 제일 좀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75승 42패로 4게임 차로 그 다저스를 누르고 있어요. 그 게임 차 안 주네요. 그러니까 참 안 줄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3승씩 올릴 때 매치가 한 2번만 져줘도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지구 우승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4승이 진짜 마의 4승이 될 거냐. 앞으로도 경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회는 있습니다만 다저스가 이렇게 좋은 맥스 슈어저 같은 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김시우 선수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 6타 차로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을 해서 결승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예. 근데 조금 마지막이 좀 아까웠어요. 한 끗이 아까웠습니다. 네, 바로 그 2%가 부족한 경기였는데 아무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김시우 선수가 6타를 뒤진 상태에서 쫓아가서 6명이 그 최종전에 나갔어요. 이것이 보니까요, 6명이 연장전에 치러진 게 TJ 역사상 딱 2번째라요. 3번째랍니다, 3번째. 네. 그래서 여기서 멋지게 그런 어떤 그런 역전승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뒷심 부족으로 아쉽게 경기를 내주면서 준우승으로서 아주 석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골프 관련 소식은 또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LPGA도 그 결국은 그 스코틀랜드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없어요. 위안이 된다면 리디아고가 결국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정은이 9언더파 공동 7위로 올리면서 결국은 아쉬움을 갖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여자 브리티시 오픈이 열리기 때문에
예선전 비슷한 경기도 스코틀랜드에 치러졌는데 아무튼 이번 주에도 한국 선수들의 우승 소식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스코틀랜드에서 잘 예열하고 이제 브리티시 오픈에서 좋은 결과 내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브리티시 오픈 전에 경기를 갖는 이유는 바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 유도하고 그 다음에 웜업하라는 몸을 좀 풀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한국 선수 우승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한 대가 전도돼서 탑승객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4일 사고버스는 뉴욕주 북부 시래큐스에서 위츠포드로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다 전도됐습니다. 사고버스는 뉴욕주 피시킬 지역에서 출발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어린이를 포함해 5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가 최근에 출시한 뉴욕시 코비드 세이프 스마트폰 앱에서 백신 접종과 무관한 사진을 등록해도 접종 항목에 체크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6일인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고객들에 한해서만 식당과 극장 같은 실내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뉴욕시의 코비드 세이프 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앱은 뉴욕주 발급의 신분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카드, 코로나 검사 내역에 대한 정보 등록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일부 인터넷 전문가들이 해당 앱의 백신 접종 증명 항목에서 백신 접종 카드와 무관한 내용의 사진을 등록해도 이 백신 접종 항목에 체크된다는 사실을 언급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의 페리가 스탠튼 아일랜드 운항을 개시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협회는 스탠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 맨하탄 배터리파크시티, 미드타운 웨스트피어 79를 잇는 세인트 조지 노선을 오는 23일부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선은 당초 지난해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완전 접종을 의무화한 미 전역의 첫 대도시가 된 가운데 이 베이 지역 대부분 카운티들은 당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20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다른 베이 지역 카운티들은 이에 어떤 입장인지 각 카운티 보건국의 문의에 답을 들었지만 더 이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래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특히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 오클랜드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배치됐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증오 및 폭력 범죄가 급증한 오클랜드에 경찰 인력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2021년 8월 1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예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